안녕하세요. 클로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로버시 26,9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오이평선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살짝 꺾여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얘네들 이런 조정이 나오는 게 과연 시세가 끝나가지고 나오는 조정인 건지, 아니면은 지금 9월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해줬으니까 이런 상승세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과연 시세가 끝난 건지 수급을 한번 확인하면서 그런 움직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거고, 자, 얘네들이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 자, 강한 상승이 올라오면서 이때 밑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나오는 이런 조정이라면은 이게 어디까지 살짝 눌렸다가 반등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은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줄 때 우리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거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확인했다라면은 과연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거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도 한번 파악을 해볼 거고, 그런 주체들의 움직임이 지금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차트상의 움직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얘네들이 이런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띄우고 그 위에서 이렇게 여기를 깨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이렇게 움직여 왔죠. 자, 그러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고점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이 또 한번 나타나줬다. 그러면은 이 봉을 깨지 않는 움직임에서 차트 흐름을 좀 이어나가 줘야지 얘네들이 다시금 이런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좀 눌릴 것이냐. 자, 이 고점 구간, 이 봉의 고점 구간까지 어느 정도 좀 더 눌림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 36,0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까지 어느 정도 눌림이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으려면은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의 움직임에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지금 뭐 계속해서 외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 기관이 매도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 9월 1일부터 상승하기 전부터 오늘까지의 움직임에서는 외인도 기관도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빼낸 게 아니라 오히려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수급이 오히려 이런 상승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가 다시금 또 상승을 하니까 이런 구간에서 약간 수익 실현하는 움직임 보이기 위해서 아까 외인과 기관들 이번 달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금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다시 이런 말씀드렸던 봉의 상당 부분쯤 왔을 때 다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한번 꼭 다시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될 때 우리는 매수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되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자,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런 구간들, 그리고 이런 구간들에서 물량을 모아놨던 외인과 기관들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는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때 우리가 같이 매도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 메인과 기관들의 움직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이런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 그리고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포착이 된다라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거 문자로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자로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면은 위에 있는 번호, 이 번호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자, 우리가 이런 타점들,
수급을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편안하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제 지표를 좀 만들어 놨는데, 이거 지표 여기 노란색 보이시나요? 자, 이 지표가 뜬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고점 구간, 이전에 고점 구간을 돌파할 때 비중을 살짝 덜어내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 다음에 이런 또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상승이 나오죠. 자, 이거 눌림 신호를 이제 잡을 수 있도록, 눌림을 잡을 수 있도록 신호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런 신호들이 나올 때마다 뭐 분할 매수해 가지고 여기서 또 분할 매수 하면은 이런 상승세 또 먹을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신호 나오고 바로 또 상승해 주는 모습 나와줬죠. 이 다음에도 또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 또 한번 매수하면서 움직임 또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 곳, 같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호가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 조치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 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클로버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클로버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 지금 얘네들이 밑에서 물량을 많이 모아놨다가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시키니까 이제 살짝 빠져나가는 그림, 이곳에서는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이제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밑에서 다시 큰 눌림이 나오고 다시 돌려줄 때 매수해야 되는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은 모든 물량이 다 빠져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시세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아직은 이렇게 다시 돌려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간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놔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이미 얘네들이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서, 이 위로 어디서 방향성을 결정할지 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로봇 테마주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비교하면서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지, 이런 기대 상승률을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목표가를 세워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로봇주인 이 유얼로보틱스 한번 먼저 보면은, 이게 3만 원 구간에서 10만 2천 원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1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3배가 조금 넘는 상승을 했다. 자,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2만 5천 원 구간, 뭐 3만 원 구간, 뭐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했는데 21만 8천 원. 이게 10배 조금 안 되게끔 10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느 정도나 상승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자, 못해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승률은 이제 3배에서 뭐 10배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5배 정도는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이 3배에서 5배 정도를 한번 우리가 기대 목표가로 잡아놓고 이 배수마다 목표가를 한 번씩 설정해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얘네들 뭐 10,000원에서 시작한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얘네들이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다시 반등을 해줬던 움직임이 나왔던 이곳으로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어디입니까? 15,000원이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진행을 하고, 3배면은 이미 45,000원.
이미 도달했다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시세가 끝나는 모습은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45,000원보다도 목표가를 갱신해 나가다. 그러면은 4배를 계산하면 얼마냐? 자, 6만 원 구간이죠. 6만 원 구간은 한번 목표가로 설정해 볼 만한 구간이다. 그러면은 이 6만 원 구간을 우리 설정을 해 놓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할지 조정 나올지 이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제는 이제 6만 원으로 잡고 한번 끌고 나가 보자라는 거예요.